자, 이번 차시는 146페이지 개구부 쌓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개구부는 이거죠. 보통 벽을 치지 않고 창이나 문을 내놓은 부분을 통틀어서 개구부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개구멍이라겠죠. 이렇게 빠져나갔다 들어왔다는 부분. 그와 같이 건축물에 보통 여러분들 창을 두거나 문을 만들어 두죠. 그 부분을 우리가 개구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부 쌓기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각층의 대림벽. 대림벽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체를 우리가 대림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각 개구부, 그럼 쉽게 거기 보시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방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벽체를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 이 벽체의 대림벽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이겠죠. 이 두 개의 벽이 대림벽이 되는 겁니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을 우리가 대림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대림벽으로 구역된 각 벽의 개구의 합계는 벽 길이 2분의 1.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벽의 길이가 6m라고 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창문이나 여러분 문을 냈을 때 총 합계가 2분의 1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m 이하로 처리해 주자. 벽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적식 구조는 이 벽체가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벽체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죠. 아니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내력벽을 우리가 형성해 주기 위해서 개구 포기 합계를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만 일단 봐두십시오. 그리고 4번에 폭이 1.8m를 넘는 개구부 상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자, 여러분들 쉽게 이거죠. 개구 폭이 이렇게 커지면, 자, 이게 넓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죠. 여기에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하치 쌓기로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공사하기에. 그래서 보통 이런 임방을 갖다 설치해서 보강하는 부재를 갖다 설치를 해 주거든요. 가로지르는 부재. 그러면 이 다른 부재로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구 상부를 가로지르는 부재로서 개구를 보강하는 부재를 이걸 임방이라 해요. 임방. 그래서 임방보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때 임방보에 재료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철근 콘크리트로 해주자 이겁니다. 1.8m. 1.8m가 넘는 이 초과의 개념 같죠? 그랬을 때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로 처리해 주자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임방으로 보강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146페이지 하단 임방 개념 나오죠. 조적지에서 개구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상부에서 작용되는 이런 하중이 작용됐을 때 이것을 벽체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상부에 가로지르는 부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방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1번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벽에, 여기에 벽체잖아요. 그러면 좌우벽에 최소 20cm, 20cm가 밀리미터란 200mm가 되죠. 200mm 이상 좌우벽에 물려주도록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좌우벽에 200mm 이상 물려주도록 우리가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구폭이 1.8m를 넘길 때는 임방보를 철근 콘크리트로 설치를 해주거나 철골로 해도 되는데 철골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벽돌벽이나 블록벽 위에 그냥 콘크리트 볼을 접착제로인 모르타르를 접착시켰을 뿐이죠. 그래서 단순 지지로 보는 겁니다. 임방보는
단순 지지로 설계가 되는 게 고정 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라멘 구조의 묘는 철근 콘크리트 볼을 갖다가 기둥의 철근을 고정시켜서 뽑히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그 경우는 고정 지지지만 인방보는 벽돌 벽 위에 단순하게 철근 콘크리트볼을 모르타란 접착제로 접착을 해놓은 부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 지지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는 철근을 하부에 배건을 해주자는 겁니다. 여기에 철근을 배건하게 되면 하부에 철근을 배건을 해주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오면 이렇게 처지겠죠? 밑에가 인장이 생기니까 철근은 하부에다가 배치를 해주자는 겁니다. 철근은 인방보의 하부 쪽에 배건을 해주자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7페이지 문틀 세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사항만 조금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틀은 기본적으로 먼저 세우기가 조적조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조적조의 경우는 문틀을 먼저 세우기가 원칙이에요. 먼저 세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겁니다. 이제 벽돌집을 지을 때, 무엇입니까? 문틀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벽돌벽을 쌓습니다. 그래야지 변형이 없어요. 만약에 벽돌벽을 먼저 쌓아놓고 넣게 되면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틀리거나 이랍니다. 그래서 조적조만 문틀 먼저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문틀이 나중에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샷이 나중에 다 설치하잖아요. 창문틀 이런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조적공사 벽돌집이나 이런 집을 지을 때는 문틀 먼저 세우기가 진행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벽돌벽체의 개념이 나옵니다. 벽돌벽체. 이 벽돌벽체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벽돌벽체와 관련돼서 구조상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내력벽은 상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지지나 분담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 칭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벽을 비내력벽이라 칭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 내력벽이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지 못한 비계살, 물살이라 하죠. 그것이 비내력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력벽은 상부에서 작용하는 이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규제가 많겠죠. 제한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력벽은 먼저 1번에 조적식 건물의 2층 건물에 2층 내력벽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층 내력벽 높이 제한은 4m 넘을 수 없다. 4m 이하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죠? 벽체가 높을수록 위험하니까 4m 이하로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길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력벽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그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대가 80제곱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거기 대비를 좀 해 두십시오. 이것은 법령에서 따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세 지문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은 법조문이 다릅니다. 앞에 거는 법조문이 몇 존지는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문에 바로 이 4번 개념이 나옵니다. 4번, 5번. 그래서 토합을 받는 부분의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합은 벽에는 측면으로 힘을 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적조는
행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원칙은 조직적으로 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단 예외 조건을 주고 있죠. 예외 조건이 있다는 것은 명심하세요.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내력벽이 토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토합을 받는 높이가 2.5m 이하로 경미할 때는 벽돌조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반드시나 모든을 넣어가지고 아마 시험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기억해두고. 그리고 명심하세요. 법에는 반드시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의 그 지문을 쓰면 옳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시험 지문에 모든 반드시가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99%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자, 해놨죠. 내력벽 두께는 최소 15cm, 150mm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하단에 표를 보시면 벽체 두께 기준을 보시면 자, 가장 적은 수치가 15잖아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 19cm, 29cm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벽이 자꾸 그러면 최소 어떤 조건이 안 주어졌을 때 최소한 내력벽 두께는 15cm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 기준이. 우리도 항상 뭐 최소 기준은 있잖아요. 맞죠? 우리 이거 자격증 학위 평균 60점 마찬가지 최소 기준은 뭐든지 다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 지원할 때 나이 제한이 있고 맞죠? 우리 다 있잖아요. 투표할 때 선거권이 나이 제한이죠. 최소 몇 살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거와 같이. 그러면 내력벽 두께는 최소한 15cm, 150m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 이때 조적재가 벽돌일 때는 벽 높이의 16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상 벽 두께를 하자는 겁니다. 벽돌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럼 벽 높이가 4m였다. 이게 4m. 자, 4m였을 때 20분의 1을 하면 얼마 됩니까? 20분이니까 4m는 400이잖아요. 400cm. 그럼 얼마 됩니까? 20cm 되겠죠? 그럼 최소한 20cm 이상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벽 높이 20분의 1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은. 근데 벌록일 때는 공동부 구멍이 있기 때문에 벌록조일 때는 16분의 1 이상이 돼요. 벽돌은 20분의 1 이상이 되지만 벌록일 때는 16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나오죠. 밑에 표 위에 보시면 4번에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의 두께 부분에 대해서 거기 나오죠. 자,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 당해 벽 높이 20분의 1 이상하고 벌록일 땐 당해 벽 높이 16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자, 밑에 1층, 2층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력벽 두께, 그럼 내력벽 이 두께, 자, 두께 영향을 주는 인자들 있죠. 영향을 갖다 주는 요소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표에서 148페이지 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죠. 그거하고 4번에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측 149페이지 표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줬죠.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줬습니다. 벽 높이 20분의 1 이상 하락했으니까 벽 높이.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준다? 보시면 148 표보에 건축물의 높이잖아요. 건축물의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벽의 길이죠. 벽의 길이. 벽의 길이가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벽의 청별이죠. 1층이요, 2층이요. 청별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청별. 자,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2번 표가 하나 더 있죠. 그러면 바닥 내력벽 둘러싸인 부분 바닥 60점 넘을 땐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최소가 190이죠. 190, 19cm잖아요. 최소 기준이. 그래서 다섯 번째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
내력벽으로 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이 영향을 주죠. 쌓인 부분에 바닥 면적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되느냐 이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소의 개념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아직 출제는 안 했습니다. 단지 5번 가지고 실제 두께 몇 미리 하느냐 이거 가지고 낸 거 2층 건물에 자 거기 보십시오. 2층 건물을 지었을 때 1층, 2층 두께가 다르죠. 그럼 2층 벽이 190mm 돼야 되니까 1층 더 두꺼워야 되겠죠. 290mm 이거 가지고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12회 시험 때 딱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 개념은 출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보 월가다. 자, 테두리보 월가다는 이겁니다. 이렇게 자 벽을 쌓았습니다. 벽을 쌓게 되면 벽돌벽은 철근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 벽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볼을 보내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이 볼을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쭉 벽체 위에 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두리보 월가다라고 합니다. 테두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보라해서 와량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와량, 월가다, 벽 위에 설치된 보라는 겁니다. 테두리보.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초창기에 좀 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높이를 우리가 춤이라 해요. 보에서는 높이를 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춤. 그래서 춤이 벽 두께의 최소한 1.5배 이상이 우리가 대주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이 언급이 초창기에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에 홈파기는 쉽게 이거죠. 홈파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적조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제 이렇게 건축물에 선이 그냥 노출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주택 이런 데 가 아파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 콘센트를 벽에 이렇게 꼽죠. 전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돌집에도 이제 전선을 매립을 해야 되죠. 배관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출되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전선이나 배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홈파기를 하는데 자, 특히 가로 홈파기가 더 위험합니다. 건축에 조적적으로 벽을 통해서 힘을 전달하는데 가로로 홈을 파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세로움 파기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세로움은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로움의 경우는 4분의 3 이상 연속되는 세로움을 팠을 때만 그때 이 깊이 제한만 있는 거죠. 3분의 1 이하로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조건이 아닐 때는 깊이 제한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로홈은 길이 제한도 있고 깊이 제한 두 개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가로홈 파일 때 주의해서 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17번에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나오죠. 이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종합 문제가 조적조 나올 때 여기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둬야 될 파트가 바로 17번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로 세로 이제 줄로는 표준이 몇 미리라고 했습니까? 10mm라고 했죠. 10mm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세로 줄로는 통줄론이 생기지 않도록 막힌 줄로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벽돌 쌓기법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 쌓기나 하란식 쌓기로 하면 무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는 세로 줄눈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하중을 전달하기 안전하기 때문에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쌓고 있는 것은 하란식 쌓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로 줄눈은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벽돌이라고 치면
세로줄로는 여기에다 마구리면에서 발라가지고 쌓는 것이지 채워주는 사춤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춤은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걸 보통 사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가장 시험에 자주 언급됐던 게 6번입니다. 그래서 하루 쌓기 높이 개념이 나오죠. 1.2m 그리고 최대가 1.5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쌓기 높이가 다 틀립니다. 하루 쌓기 높이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의 경우는 벽돌은 표준이 1.2m입니다. 그리고 최대가 1.5m가 되겠죠. 이하로 하면 돼요. 그런데 블록의 경우는 표준만 정하고 있어요. 표준. 블록은 표준이 1.5m입니다. 그런데 블록 중에서 ALC 블록, 자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이 있습니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이 경우는 표준이 1.8m입니다. 그리고 최대가 2.4m가 돼요. 자, 쉽게 가벼워지면 조금 더 높이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규정을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를 트이게 나중 쌓기는 청단 들여 쌓기로 한다. 청단 들여 쌓기는 이렇게 쌓는 게 청단 들여 쌓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는 게 청단 들여 쌓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직각 형태의 벽면 한 편을 나중 쌓기로 한다. 자, 그러면 쉽게 이거죠. 이 벽을 먼저 쌓고 이 벽을 나중에 쌓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서리 부분. 그래서 이것도 청단 들여 쌓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부득이 할 때 담당의 승인을 얻게 되면 켜걸름 들여 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켜걸름 들여 쌓기는 이렇게 한 켜씩 걸러서 들여서 쌓는 게 켜걸름 들여 쌓기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여서 쌓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여서 쌓는 형태를 켜걸름 들여 쌓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보시면 벽돌벽이 벽돌벽이 블록하고 이제 직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블록이 크죠. 벽돌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연결점으로 보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블록 3단입니다. 블록 3단은 600mm입니다. 60cm를 의미합니다. 블록 3단은 600mm가 됩니다. 600mm 바로 60cm 되겠죠. 철물을 우리가 보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강벽돌 쌓기는 시험에 요것은 응급이 18회 때 지문만 2줄 응급을 했습니다. 18회 때 조금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완전 시방서 도배할 때 그때 응급됐던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회 때는 좀 어렵게 출제될 거 예상하고 해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19번에 자, 벽돌벽체의 균열 원인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벽돌벽체의 균열 원인은 계획 설계상 미비로 인한 것은 자,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들이 계획 설계 미비로 인해서 생기는 균열들이에요. 그러면 시공상 결함은 균열은 발생해도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균열이 시공상 결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가 부동치마 생기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평면이나 인면의 불균형 배치나 불합리 배치되면 이것도 위험하죠. 이런 것들은 배치나 이런 것들은 보통 계획 설계할 때 배치를 하는 것이죠. 시공은 도면에 의거해서 그대로 공사하는 게 시공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상 결함은 발생해도 관계가 별로 없어요. 단지 미관상 안 좋고
밖에 뭐 이게 외벽이다 또는 천정이 이러면 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전부 다 계획 설계가 되겠고, 그런데 153페이지 보면 시공상 결함을 보시면 벽돌이나 모르타르의 강도 부족과 신축성, 그러면 신축성에서 균열 좀 생겨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벽돌벽의 부분적 시공 결함, 뭐 조금 공사 잘못해서 약간 균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질제의 접합부는 균열 다 갑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 이런 거 지었을 때 보면 자, 문틀하고 벽돌하고 재료가 다른 중간에 넣어도 균열 생기죠. 그리고 장막벽 상부에 모르타르 다져넣기 부족, 균열 가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장막벽은 이걸 장막벽이라 합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뼈대를 짜놓고 나서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이제 벽체를 쌓은 거예요. 그것을 장막벽이라 해요. 그 뼈대가 이미 하중은 다 받아주고 벽돌벽의 역할은 무엇이다? 그냥 공간을 나누는 역할밖에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타르 발음의 들떡 이런 거 균열과도 관계없죠. 이런 것은 시공상 잘못돼서 생기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돌벽의 균열 방지 대책과 관련돼서 뭐 시험이 몇 번 출제가 되었었죠. 그 부분 다룬 것이 뭐 3번 한 번 다루었습니다. 그 균열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미장 발음해서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행형 균열은 미장 보수한다고 안 돼요. 진행형 균열은 균열의 길이나 폭이나 깊이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하는 균열이 진행형 균열이에요. 그러면 진행형 균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진행형 균열은 이거는 미장 보수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장 보수해가지고 또 공사해놔도 또 균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해서 균열 방지 대책 수립해가지고 진행 균열이 종료가 되면 그때 우리가 미장 보수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기초는 가급적 동일 형식, 동일 구조에서 강성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종 형식 기초로 하게 되면 부동치 원인이 되죠. 그럼 균열 생기죠. 위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창틀의 균형적 배치나 상하층의 창호 위치. 그래서 상하층의 창호 위치는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동일 이 수직선상에다가 이 배치를 해 주는 것이 균열 방지 대책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중량 배분을 균열해서 하중 집중 현상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중량 배분을 균열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그죠? 테두리보 월가다입니다. 이것이 하중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20번 백화. 자, 백화는 24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백화가 2회 때 출제가 됐었네. 2회. 그리고 나서 24회 때 돼가지고 한번 딱 냈습니다. 좀 딱 2번 출제를 했습니다. 백화는. 그래서 올해는 백화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건너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벽돌 벽면에 자, 흰 가루가 이렇게 있는 거죠. 흰 꽃이 핀 것 딱 해서 보통 백화라고 칭하죠. 자, 그리고 155페이지 벽돌조 복원 및 청소 공사와 관련돼서 이것도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이제 청소에 대해서 간략히만 기억하시면 된다. 155페이지 보면 그 3번의 청소 방법 나오죠. 그러면 청소할 때는 간단히 이제 물 세척을 먼저 해요. 이때 물 세척은 온수 사용해서 이제 물 세척을 하고요. 그런데 이 물 세척으로 안 되는 것은 이제 세제 세척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세제는 중성 세제 가지고 활용해서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물 세척이나 세제 세척을 통해서 제거가 되지 않는 것은 산세척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산세척 개념 가지고 우리 시험에 답을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뭔가 156페이지 보시면
자, 이 묽은 연산하는데 몇 프로 묽은 연산 가지고 하냐 이거 가지고 3%인데 5% 가지고 장난쳐서 한번 딱 냈습니다. 묽은 연산은 3%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블록 구조 156의 블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록은 기본적으로 뭐 이걸 많이 보실까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의 블록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난 거 보셨죠? 서울에도 보면 아직도 달동네 같은데 이거 많아요. 재개발 안 된대. 이렇게 돼서 이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긴 구멍 크죠? 이게 390mm이고 길이가 390 그리고 높이가 190이고 그런데 이거는 뭐 다양합니다. 이거 폭은 100mm짜리도 있고 150mm, 190mm, 210mm에서 네 종류가 있습니다. 두께별로 맞춰서 쓰자는 겁니다. 이게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은 157페이지 보면 조적식 블록 구조 단순하게 자, 이 블록을 쌓아서 구성하는 조적식 블록조가 있는 것이고 모르타르 가지고 그리고 블록 장막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조 같은 뼈대가 있는 건물에 자, 조적벽을 쌓기 블록 장막벽입니다. 그런데 블록 장막벽은 요거는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얘는. 자, 이건 두께와 관계없이 비내력벽 왜? 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뼈대가 전체 하중을 분담하기 때문에 얘는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벽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막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비내력벽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블록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보강하는 거죠. 구멍에다가 여기 이제 철근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럼 그럼 블록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블록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또 오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블록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철근 보강한 부분에 있죠. 여기에다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채워져서 보강하는 겁니다. 이게 보강 블록조예요. 그럼 보강 블록조는 여기는 자 보통 제일 튼튼하겠죠. 블록조 중에는 이 보강 블록조의 개념입니다. 자, 뭐 거푸집 블록조는 일반 이런 블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기역자나 니은자, 미음자 이런 블록을 특수 블록 이용해서 안에다 철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채워주는 형태죠. 이 거푸집 블록조고 블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치수 기본 블록에 해놨죠. 그래서 이제 길이가 390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190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다 다릅니다. 두께는 100mm짜리부터 네 종류가 있습니다. 두께에 맞춰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제작할 때 오차가 날 수밖에 없죠. 모르타르 가지고 골재하고 시멘트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이제 블록 쌓기 있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제 뭐 준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됐던 부분은 뭐 준비해서 1번만 언급이 됐었습니다. 줄기초나 연결부, 바닥판에 기타 블록을 쌓을 밑바탕이에요. 그럼 이 밑바탕들은 줄기초, 연결부, 바닥판은 전부 다 무엇이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이 밑바탕의 경우는 자, 정리 청소하고 물추김을 해줍니다. 물추김을 합니다. 자, 밑바탕이 이 모르타르 있죠? 쌓을 모르타르에 물을 흡수해 버리면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물을 축여 준다는 겁니다. 물추김을 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정리하실 것이 그 6번입니다. 최초의 물을 가해 비우면 모르타르는 2시간입니다. 그라우트는 1시간 됩니다. 1시간 초과하지 않는 것은 다시 비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쌓기에서 보시면 1번 단순 조적 블록 쌓기의 세로 줄로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우리가 막힌 줄로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만 예외입니다. 보강블록존. 보강블록존은 통줄로 해야지 시공이 용이합니다. 만약에 막힌 줄 시공하면 공사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블록은 위에서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블록존만 통줄론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바로 막힌 줄론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강블록조란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통줄론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막힌 줄론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160페이지 보시면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해서 쌓는다 나옵니다. 그럼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쌓는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닌 바로 이거예요. 블록이 있을 때 블록은 이렇게 공동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멍이 작은 쪽 위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모르타를 얹을 거 아닙니까? 접착 모르타를 얹기 때문에 살두께 큰 편이 위로 간다는 점을 기억을 꼭 해두시고, 이거는 지문 2번 언급을 했어요. 아직 답은 안 만들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게 5번입니다. 하루 쌓기 높이는 1.5m가 표준이라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1.5m입니다. 자, 그리고 7번에 기본 줄로는 10mm가 기준이라 했죠. 항상 표준입니다.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자,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사춤이 빈 공간을 채우는 걸 사춤이라 했죠. 그럼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싹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 철근을 이렇게 밑에서 연결보나 밑에 기초보 이런 데서 쭉 철근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중앙에 넣고 이렇게 채워갈 겁니다. 그래서 채우는데 보통 상켜가 바로 뭐다? 600mm입니다. 60cm. 600mm가 상켜입니다. 높이가 190이었잖아요. 그럼 줄눈 10mm 하면 200mm가 되죠. 600mm가 되는 겁니다. 상켜 싸놓고 사춤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5kg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때 그 점 알아두시고, 이때 이제 하루 작업 종료 시 오늘 작업 여기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끝낼 때 채울 때 겁니다. 블록 상단에서 중단하면 안 되고 아래로 50mm 아래 지점에 50mm 아래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채우고 다음에 저 위에 채워 넣자는 겁니다. 이래야지 여기에 뭐가 생겨? 시공이염이 생기거든. 시공이염 또는 시공줄눈이라고 되죠. 시공줄눈. 그래서 시공이염이 블록 속에 두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9번의 보강건을 우리가 할 때는 피복 두께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20mm 이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량 개념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병량 개념. 그래서 이제 병량이란 것은 내력벽 길이, 자, 병량의 개념을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자, 내력벽 길이의 합계입니다.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자,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병량이에요. 그럼 병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계급부가 적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테두리보 월가다가 한 번 더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 테두리보 월가다는 분산된 벽체를 자, 테두리보로 일치하시기 위해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시켜서 테두리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강블록 공사가 나오죠. 자, 이 보강블록 공사는 보통 이거죠. 철근을 보강해서 콘크리트 채워주는 형태, 이것이 보강블록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강블록 공사는 세로 줄로는 통준으로 시공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통 세로건이 주철근이 됩니다. 항상 벽의 수직 부재의 경우는
세로 철근이 주근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세로근은 원칙적으로 기초에서 테두리부에서 위층대 잊지 않고 사용하는 철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 철근이 되기 때문에 이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정착 길이가 나오죠. 정착은 고정시키는 게 정착이죠. 그래서 보강볼록 공소에서 정착 길이는 세로근이든 가로근이든 개구 보강근이든 무조건 철근 직경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이제 블록 쌓기가 나옵니다. 중단 하단에 블록 쌓기에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죠?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거하고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뭐하고 조금 주의해 주시는가 하면 159페이지에 우리가 보시면 자, 준비해서 3번을 보십시오. 준비해서 3번. 자, 그래서 1번 준비해서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죠.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저장돼야 되고 담당의 석인이 없이 물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나오는 게 있죠. 여기 포인트 4번.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된다. 블록에 붙은 흙이나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의 접착면 적당히 물로 축여서 모르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일반 조적 일반 우리가 블록조에 대해서는 물추김을 전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접착면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타르 접착면. 자, 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추겨 주라 이겁니다. 적당히 물추김 하라는 겁니다. 자, 전체 물추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록은 이렇게 공동부가 있긴 두 개가 상이하죠. 그러면 전체 물추김을 하면 되면 나중에 건조할 때 수축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얇은 쪽이 먼저 건조가 되죠. 그러면 수축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62페이지에서 보시면 3번에 그래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 보강 블록처럼 물추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보강 블록하고 라멘 구조를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을 먼저 쌓아야 돼요.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시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멘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먼저 해놓고 보강 블록 하게 되면 나중에 철근을 보에다 뚫어가 꽂아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라우팅 해야 돼.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사춤하기도 힘들어져요. 다 쌓고 나서는. 그래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보강 블록 쪽 먼저 쌓고 나서 라멘 구조가 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방 블록 부분 있죠. 이 부분은 18회 때 2번 지문만 언급이 한번 딱 되었었습니다. 18회 때 시방서 왕창 낼 때입니다. 그래서 인방볼록은 인방보하고 똑같아요. 좌우벽이 얼마예요? 이 가설들 설치해가지고 인방볼록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인방볼록. 인방볼록은 이 U자형 볼록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긴 볼록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철근 넣어가지고 보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철근 넣어가지고 그라우트 채워가지고 현장에서 인방보처럼 볼록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벽이 200mm 이상 물려주라 이게 최소. 자, 그런데 정한 바가 없으면 얼마다? 400이다. 얘는 최소 기준이 200 이상인데, 자, 200 이상이 최소 기준인데, 자, 규정이 없으면 400 하라 안전을 위해서 그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돌구조 관련된 게 있죠. 이 돌구조는 최근에 한 문제 내다 보니까 내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돌구조는 요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구조 위주로 나오다가 돌구조는
아마 2문제 내야 되는데 조적조에서 2문제 낼 분량이 없거든요, 최근에.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갈 수가 없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저 부분을 좀 해두시면 된다. 164페이지 대리석 관련된 거. 요거 뭐 한번 읽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166페이지 돌 가공 순서에서 밑에 용어 정리 돌 가공 순서에 나왔죠. 이거 매정도 있죠. 도닥담 잔다든 물가 이 순서 한번 혹시나 봐두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돌공사는 거의 나오지 않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72페이지 지붕 구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